XSFM입니다. I, D, W, K. (2018년 6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행복을 분석하는 도구들과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발전된 행복지수, 그리고 여기에 기반하여 행복이라는 결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한반도에 계시는 분들은 비조심하십시오. 그러고 안 오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XSFM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졸린 눈을 하고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데이터에 약해요. 대상포진이 도졌어요. 또? 네. 네. 근데 이 웃긴 게 생각해보니까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근데 알러지성 비염은 과면역이잖아요. 그래요? 면역 과민 반응이잖아요. 네, 그렇죠. 난 왜 두 개가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대상포진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회사에 지금 벌써 2명째 대상포진인데. 네. 안승준하고 윤세민하고. 알았다는 듯이 이제 그 의학 뉴스에서 계속 뉴스 나오고 있더군요. 젊은 층 대상포진 안심할 수 없어. 그러게요. 근데도 제가 지적했죠. 이번 지선의 대부분의 대상포진과 관련된 공약들은 65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 무료 검진, 무료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되게 비싼데. 네. 15만 원 정도 해요. 그런 공약들이 나왔거든요. 시스템이 따라가려면 원래 좀 오래 걸립니다. 내가 읽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 네, 행복하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북극여우님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북극여우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들을지 간단한 소개를 듣고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오늘은 진짜 행복지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두 시간 동안 가짜 행복지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건 HDI라서요. 네. 그거는 인간 개발지수, 발달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아주 객관적인 지표인데요. 네. 이제는 주관성이 가미된 지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 개발지수, 인간 발달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명지수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얼마나 문명화가 되었는가? 네, 그걸 가지고 여지껏 선진국, 후진국을 판단해왔던 거거든요. 그렇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 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2시간 동안 머리 아프게 팠는데 네. 오늘부터가 진짜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워밍업이 길었어요. 오늘부터는 저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북극여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처음에 또 숫자들이 나온 주제에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WHR 2018 무엇을 물어보는가? 두 분께 질문할게요. 뭔데요? 0에서 1까지를 하나도 안 행복한 거랑 진짜 행복한 걸 10이라고 한다면 몇 점으로 행복하십니까? 지금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전 0.9. 0.9. 0에서 몇 가지였어요? 네, 1에서 1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10까지? 깜짝 놀랐네. 자살 직전이신 줄 알고. 저는 9. 9. 되게 전 불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1에서 10까지요? 네, 저는 한 7? 7? 네. 두 분 다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9점이면 진짜 높은 거예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가 없어서 그렇지 돌이켜보면은 또래 평균에 비해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해맑으세요. 네, 신나게. 미래가 없는 게 문제인데. 만들면 되죠. 대한민국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세요? 몇 점인데요? 5.875점입니다. 5.875요? 절반은 넘네요. 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몇 점 행복하세요 하면 그 평균 점수가 대한민국 5.875예요. 그럭저럭하다 어딘가에 걸쳐 있네요. 그러니까 4점과 6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2018년 행복지수 순위가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네. 1위가 핀란드. 그러네요. 그리고 1위의 점수가 7.632예요. 그러니까 1위로 행복한 나라. 이게 여기는 행복지수를 잴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드린 질문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점수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회귀 분석을 하듯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DI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모아서 총점을 내서 점수를 내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관적으로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쪼개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핀란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습니다. 대한 답이네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MRI 찍기 전에 문진 한번 하고 들어가는. 네. 네.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서 보면은 쭉 한번 볼게요. WHR 2018 행복지수에 따른 순위 1위가 핀란드, 10위까지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8위가 뉴질랜드, 9위가 스웨덴, 10위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1위에서 5위까지는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꼭 1위가 핀란드라고 해도 요 5위는 전부 다 비슷한 점수라고 보셔도 되고. 아이슬란드는 HDI 지수들에 있어서도 지표가 거의 다 최상급으로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 5위는 지난 5년을 보면은 서로 순위만 바꿨다시피 하고 계속 같이 5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대부분 그런 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나라의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11위에서 쭉 보면은 이거 말고 혹시 열 수 있으면 이거 같이 보고서 보시면 좋은데. 이 내용에는요. 또 이 행복지수답지 않게 등수가 나와 있어요. 등수를 매겨야 누가 봐줄 테니까요. 네. 순위들을 보고 있어요. 네, 10위까지 말씀드렸고요. 11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13위 코스타리카, 아까 봤던 코스타리카 13위에 있고요. 아까 봤던 코스타리카가 13위에 있고요. 네, 독일이 15위. 그 다음에 보자. 룩셈부르크가 있고 미국이 18위네요. 봅시다. 프랑스 23위, 멕시코 24위, 칠레, 타이완이 아시아 국가 중엔 제일 먼저 올라와 있네요. 26위고요. 그다음 브라질 28위, 아르헨티나 29위. 이게 인간개발지수의 순위하고는 다른 점들이 꽤 보입니다. 네, 보이죠 벌써. 네. 그다음에 중동 국가가 있군요. 32위, 33위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싱가포르 34위. 보자, 뭐 남미 국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니카라가 이런 나라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네. 예. 이탈리아가 47위에 있고요. 에크와도르 48위, 리투아니아 50위, 슬로베니아, 제가 여기부터 읽어드리는 이유는 슬로베니아 51위, 루마니아 52위, 라트비아 53위, 일본 54위, 모리셔스 55위, 자메이카 56위, 그 밑에 한국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57위에 있고요. 네. 러시아 위에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59위. 그 다음 필리핀이 71위에 있고요. 아까 뭐 살인 많이 나는 온두라스 72위, 터키 74위, 그리스가 79위고요. 크로아티아 82위, 중국이 보이네요. 86위, 베트남 95위, 인도네시아 96위. 베트남도 상당히 낮네요. 네, 행복도는 낮으네요. 베네수엘라 102위, 이란 106위. 맨 밑에서 두 번째는 155위에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무렵에 보면 뭐 시리아라던가 예멘, 뭐 이렇게 정치 상황이 불안한 나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 순위를 봤어요? 네, 이 순위를 쭉 보셨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봤을 때 41위, 47위, 58위, 56위, 57위. 그래서 초기에, 그러니까 2013년, 15년 이쯤에는 47위, 뭐 40위권이었다가 그 다음에 50위 하위권으로 떨어져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편입니다. 네. 조사가 이뤄진 이래로 쭉 보면은요, 지역별로 약간 특성이 드러나요.
북유럽이 상위 10위권에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 서유럽, 그다음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순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 남미 국가가 20위에서 40위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 동유럽 국가 들어오고요. 아시아 국가는 아까 봤던 타이완, 싱가포르 이런 데는 거의 3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거의 40위, 50위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위권이 아프리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이었죠? 57위요. 그렇게 피파 랭킹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 변하는지 어쩐지. 네. 네.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가 HDI로 봤을 때는 18위였고 그다음에 이거를 불평등 지수를 넣어도 37위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행복 지수는 57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도 덜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인간개발지수 지표와 행복지수가 다르다. 꽤 다르다 우리나라는. 예. 비슷한 나라도 있어요. 아까 상위에 있던 10위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물론 코스타리카 같이 훅 떨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행복도가 확 올라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떨어진 나라 있고 올라가는 나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표를 계속 보면서 유피님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보다 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행복지표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아, 네. WHR 2018 행복지수 측정법. 이게 나라별로 표본수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신뢰 구간은 95%입니다. 그래서 6가지 영역으로 일단 측정을 해요. 뭐냐면 GDP, 그 인당 네. 1인당 GDP. 네, 소득이고요. 그다음 기대 수명,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그다음에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 관대함. 요렇게 그다음 청렴도 이렇게 6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대답했던 점수 있잖아요. 얼만큼 행복하십니까에 네. 4분의 3 정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 어제 행복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넣어갖고 나머지를 설명을 해요.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이제 GDP는 최근 연도의 인당 GDP를 아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걸 넣고요. 그다음 기대 수명은 WHO 같은 데서 나오는 기대 수명을 계산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단순 수명에다가 영아 사망률 같은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환산을 한 수치입니다. 예.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거는요. 질문을 해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0 또는 1 이렇게 해서 대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먼저 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냐라고. 승질 막 내며. 친척이 네. 없는데요. 하여튼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고요. 여기서도 0, 1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지난 한 달 동안 기부해 본 적 있나요? 에 대한 답을 소득과 연동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지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처럼 답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 문항들을 보면서 왜 행복도가 지표에 비해 떨어지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부패가 만연한가요? 부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날의 행복감, 뭐 몇 번 웃었냐, 즐거움이 있었냐, 이런 슬픔이나 걱정이나 분노를 느꼈나요?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를 상세해서 넣습니다. 네. 지난 10년간의 행복지수의 추이를 보면은요, 한국은 상승했어요. 0.158 정도 상승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오히려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이게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경제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고. 네, 정치 상황도 그렇고. 네. 또 그렇게 치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고요. 그리스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쯤 전에 금융위기 있었을 때 두 나라가 둘 다 국가 부도를 맞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회복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이 행복도는 아이슬란드는 올라가고 그리스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 같은 것도 그때 우리 첫 시간에 말할 때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지수를 보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행복지수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지수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측정 영역에서 연관성이 있는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계속 봤던 지수들은 뭐가 있느냐. 네, 그런 지수들. 그래서 뭘 보면 이거랑 가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가장 잘 맞을까, 뭐 진위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살률은 많은 걸 설명해 주죠. 네,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면 이런 걸 조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뢰도, 타인에 대한 신뢰, 그쵸. 정부에 대한 신뢰, 뭐 경영계에 대한 신뢰, 네. 별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중요할까? 아니면 정부의 효율성? 아니면 HDI는 지금 이 행복지수랑 맞지 않는다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아니면 실업률? 아니면 뭐 노동조합 조직률? 네, 뭐 자영업자의 비율? 아니면 설탕 소비량?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가? 피사 학업 성취도를 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슬쩍 훑어보고 아까처럼 세게 안 하고요. 살짝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행복은 재산순일까? 에 대한 북극여우님의 가설입니다. 네. 그 재산순일까 하고 순위를 한번 보시죠. WHR 2018 무엇을 해야 행복지수가 올라갈까? 북극여우의 가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GDP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IMF에서 나온 2017년 IMF에서 내놓은 통계를 한번 그걸로 근거로 볼까요? 네. 근데 그 근거로 봤더니 1인당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카타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의 네 나라가 국민 1인당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마카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예요. 네. 카타르가 전기세가 공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 막 던진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닌가 보네요. 야, 임마. 잇따라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카타르가 전기세가 공짜라서. 전기요금. 카타르가 전기요금이 공짜라서. 네. 그 여름 휴가를 갈 때 에어컨을 만땅을 틀어놓고 간대요. 그래야 집안에 벌레가 안 들어온다고. 아이고. 근데 1인당 GDP 1위의 카타르는 행복지수 조사에서 보면 32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럼 행복은 정말 재산수는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1위였던 아까 보자 노르웨이 같은 정도가 높은 편인데 노르웨이도 6위. 그리고 미국이 11위로 그러니까 말고는 상위에 있는 산마리노, 미국, 아일랜드, 마카오 이런 데들 네. 행복 순위에서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상관관계 별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소득이 어떤 사회 안에서 소득이 올라가면 돈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저는 어느 순간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버는 거 이제는 그걸 방점으로 찍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나만 많이 벌어야죠. 어쩌면 하여튼 오늘 얘기할 거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많이 벌어야 행복하죠. 나쁜 사람이. 근데. 사람이지, 사람. 네. 예. 근데 이 소득이요, 행복하고 정비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증가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일정 수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오는 거예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행복도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막 미치고 환장하고 있어야죠. 좋아서.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한계효용이 미치는 이 지점을 1억 800만 원으로 봅니다. 연간 그렇대요. 소득이요. 그래서 1억 800만 원을 벌 때까지는 이제 돈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도 증가해요. 저는 아직 행복할 일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근데 연봉이 그 이상 되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에 돈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5천 달러래요. 이 기준점이. 아, 그래요? 오히려 더 낫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행복이 더 싼 거죠. 한국보다. 여기에 가설에 따르면요. 네. 이거는 왠지 집값도 그러니까 거주비의 영향이 의미가 있네요. 행복의 값이 다르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이 더 비싸다는 소리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사나 이런 거에 보면 지나친 욕심을 경계해라 이런 뜻으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이스털린의 역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털린의 역설은 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개인이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도 증가하는데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가를 통으로 놓고 보면 국가 시간까지 다 넣어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득이 계속 증가했는데 행복도가 증가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는 뭐 올라가면 그렇지만 국가를 놓고서 보면은 소득이 GDP가 올라가도 그 국가의 행복도가 커지진 않는다.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은 국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국가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소득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꼭 그것이 이 사람들의 행복도만을 좌우하진 않기 때문에 네. 다른 부양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행복.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 되는 재산. 그렇죠. 네, GDP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물론 이게 올라가면 행복해지겠죠. 네. 그리하여 이제 2000년대 말쯤부터 국민들은 파이를 키우자는 보수 정치 쪽의 이야기 레토릭에 완벽하게 신물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행복하고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이스털린의 예에 부합을 하는데 1990년도에서 2005년까지는 중국이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GDP와 인당 소득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추락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실업률을 줄이고 복지제도에 투자를 좀 더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면 도시가 시골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시골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역설을 말해주는 거죠. 시골에서 도시의 소득을 혼자 올리고 있으면 제일 행복하겠죠. 아니야. 누군가한테 죽든지. 그게 아니면은 농협조합장 하려고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일찍 늙어 죽어요. 아, 공천 못 받아서 항의하고? 예. 그 모두가 가난한 동네에서 혼자 부자면 그 혼자는 꽤 불행합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률. 사실 많은 학자들이 공천 못 받으면 불행해지죠. 부자의 최고 불행. 경선 컷오프. 공탈 경탈. 네. 아무튼. 그 실업률이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게 그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뭐 생물학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 그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행복과는 크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네. 저는 지금 그래서 OECD의 이제 실업률 관련된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실업률이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치면 한국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거든요. 실업률이 3%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고용률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그 15세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고용이 돼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고용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최신 자료가 나왔네요. 2018년 네. 첫 번째 1, 4분기. 아, 그래요? 네. 아이슬란드가 아이슬란드 고용률 엄청 높네요. 85.8%예요. 이건 뭐 압도적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네. 네, 스위스 높고요. 이게 이제 G7의 합산이 70.9%라는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슬란드가 85.8%다. 네. 연락 고용해놨다. 네. OECD 토탈이 68%인데요. 네. 네. 대한민국이 66.8%로 나오네요. 66.8%. 네. 예. 노동인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했던 15세에서 65세 뭐 그 정도, 64세 그 정도일 수 있겠죠. 예. 어때요? 이 순위가 행복지수하고 어떻게 좀 일치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도 높네요. 조금 닮았고 예외가 있어요. 네, 일본 같은 예외가 좀 보이고. 실업률은 행복지수와 조금 닮았어요. 네, 조금 닮았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지표 볼까요? 지니계수. 저희들은 지금, 월드뱅크에서요, 내놓은 2017년이겠죠, 이게? 네. 예, 지니계수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덴마크에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고 덴마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평등이라는 것, 사회 평등이라는 게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더 적으면 그러면 그 사회가 평등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 말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너도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니계수 자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료가 지금 2012년, 13년으로 나오는데 31.7, 32.3, 32, 31.6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30%가 어느 정도인 거냐 이렇게 치면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가 30%대고요. 북유럽 국가는 그때 말씀드렸던 25% 안쪽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두라스 이런 남미 국가 있죠. 이런 데는 거의 50%에 가깝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세계 최악의 치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특별하게 또 나쁠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도미니카 리퍼블릭 여기도 45%, 코스타리카 48.7%네요. 콜롬비아 50%고요.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그 통화 정책을 대박 실패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달러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가 갑자기 평상시처럼 살다가 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위스는 제법 높은 편인데요. 32.5로 나오네요. 브라질 50%가 넘네요. 51.3%. 보시면 이게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어느 나라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고 어느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구나. 네. 아프리카도 보니까 50%가 넘는 나라도 있고 40%대가 많군요.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를 중이라고 보면은 거기에서 50%, 그다음 150%까지 포함을 해서 치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가계소득의 중산층을 보면 187만 원에서 563만 원을 벌면 됩니다. 한 달에. 중산층. 네. 네. 그럼 이 정도 버는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60%에서 65% 된대요.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은 20%로 잡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상위 계층은 15%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소득이 상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상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죠? 누굽니까? 그 성계군의 만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그 이야기. 네. 그래요? 배짱이는 집이 있어가지고 네. 3년 놀았는데 대박 부자 됐고 3년 열심히 일한 개미는 월급 동결. 예. 그렇게 치면은 자산이 없는데 소득이 많다고 해도 이 사람이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퍼센트를 다 합치면 이거는 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취약 계층이 최대로는 37.7%까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잠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취약 계층은 37.7%에 달한다. 네. 이 아까 지니계수로도 행복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게 아까 보시면은 남미라던가 이런 데는 사실 행복지수는 되게 높았어요. 그랬는데 행복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나왔고 지니계수는 높게 나왔고 네. 반면에 또 동유럽에 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지니계수 25예요. 그럼 굉장히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도 행복도는 또 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지니계수도 행복을 설명할 수는 없구나. 재밌습니다. 네. 경제정의가 이루어지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많이 한국의 정치권은.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가치를 좀 믿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행복하지 않은 나라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지니계수를 소득으로만 불평등을 평가를 했지만 행복도 사실 불평등이 있거든요. 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행복의 분포를 보시면요. 전 세계 평균이 5.264예요. 네. 여기 북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합친 데를 보면은 가장 많은 점수가 7.8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0.1점, 2점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웨스턴 유럽으로 가시면 서유럽, 여기 북유럽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7.8점대고요. 그다음에 0.12점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를 가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5점대고요. 그다음에 6, 7, 8도 많지만 0, 1, 2도 상당히 많은 것. 특히 0이 굉장히 높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완전 불행해. 네. 라는 답변. 평균값으로 보면 행복지수를 잴 때는 평균값으로 재니까요. 근데 만약에 행복을 진입계수로 재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도 행복의 불평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 네네네네네. 중산층이 많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네요. 네. 예. 동아시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점수가 5점이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럭저럭. 그리고 뭐 6, 7, 8도 제법 있긴 하지만 5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도 0, 1, 2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지껏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던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이런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아서 네. 실제 전체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평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지만 아주 불행한 사람이 아주 적어서 예. 그것 때문에 평균치가 높게 나온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다음 많은 분들이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그렇죠. 좁은 땅에서 뭐 땅덩이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그럼 인구 밀도 때문인가? 인구 밀도를 한번 봤죠. 그렇다면 인구 밀도를 봅시다. 인구 밀도를 하면은 어디야? 마카오 같은 데는 행복 지수가 거의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전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마카오는 1제곱킬로미터당 2만 1000명이 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싱가포르도 7,700명이고 홍콩도 6,600명인데 시상에. 근데 싱가포르는 행복도가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홍콩도 낮지 않아요. 네, 괜찮았었죠. 네. 대한민국은 몇 명이 사나요? 515명이 사네요. 근데 이거는 서울하고 따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한국은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땅 넓은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네. 똑같이 길을 걸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빨리 HP가 떨어진다. 사람이 많은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예. 515명. 전 세계 25위에 해당하는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네. 한국은. 그다음 일본은 45위인데 335명이 있고 저기 보시면은 한산한 나라들 있죠. 네. 호주 3명. 호주 3명. 외롭죠. 캐나다 4명. 카자흐스탄 6명. 네. 러시아 9명. 네. 예,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행복도가 높은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뭐 이런 데는 높게 나와요. 그렇지만 예외가 이제 이런 몽골이라던가 싱가포르 이런 데는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몽골은 인구 밀도가 낮은데 행복도가 높다고 나오지 않고 싱가포르는 복작복작한데 행복도가 높다고 나오고. 네. 또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도 인구 밀도 높은 편인데 그래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살률입니다. 인구 밀도도 밀접한 관계는 안 보여준다. 네. 자살률에 대한 가이드들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워싱턴포스트.com에서 정리되어 있는 10만 명당 자살률 기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HDI 설명드리던 것처럼 최신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2005년 걸 보고 있거든요. OECD가 보고한. 네. 예, 오름차순 정렬 딱 하면은 한국이 두둥. 대한민국 두둥. 네. 네, 한국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데 2위가 헝가리죠. 네. 헝가리 걱정이 되죠. 헝가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게요. 3위가 일본인 것도 이해가 좀 되는데 헝가리에 무슨 일이, 벨기에에 무슨 일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밑에 있는 행복지수의 상위권을 늘 점령하고 있는 핀란드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밑에도 상위권에 늘 있는 호주가 있고요. 체코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있고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행복하다는 나라들은 다 자살 많이 하네요. 네. 한국 빼고. 한국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살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 자살률도 역시 행복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도 행복도가 높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살률은 사실 공동체 문화도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혼자 부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비교 이런 게 굉장히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경쟁을 인구 밀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네. 똑같이 모여 살아도 모여 사는 곳에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여 사는 사람을 경쟁시키는 나라가 있고, 문화가 있고, 으쌰으쌰 개미처럼 사는 이렇게 사이좋은, 네. 그 자살률 책 있잖아요. 자살론. 네.
그 책 보고서도 저도 되게 놀랐던 게 되게 뜻밖의 자살이 뭐 추운 계절, 밤 이런 때 많이 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봄부터 여름까지 자살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낮에 자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점심시간엔 자살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행복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상대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지수와 어떤 수치가 상관관계가 가장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는데 네. 자살량은 상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자살도 특히 외부 요인에 상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돼요. 75세 이상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자살률 볼 때 대한민국은 다른 표에 있으면은 이 Y축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다른 꺾죠. 거를 쓰잖아요. 법례가 다르죠. 네, 네. 그 법례가 다른 게 대한민국에 두 개가 있어요. 자살률하고 노동시간. 그러니까요. 근데 노동시간은 멕시코가 엄청 따라와가지고. 하지만 최고 엘리트이면은 변함이 없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독사 같은 그 인구 비율을 보면은 남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살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관계만 있으면은 사실 죽진 않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 공보를 보고 남성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왜 이렇게 많냐. 저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많이 받은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거든요. 고독사 하는 건 다 남자니까 웬만하면 이라 그랬는데 저는 자료를 봐서 아는 건데 자료 안 보면 모르는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고독사 해본 것도 아니고. 무연고자 사망률을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맞아요. 네. 남성이죠. 네, 예. 거의 다 뭐. 그리고 아무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자영업 비율이요? 왜냐하면 또 자영업이 잘 안 돼서 막 그런 선택을 하는 분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자영업자는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럼요. 스스로 뭐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죽을 맛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해내가니까 즐거움도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타인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많죠. 그래서 네. 이거 혹시 뭐 연관관계가 있나 해서 자영업자의 비율을 한번 봤어요. 쭉 보고 있는데요. 거의 뭐 상관없다. 상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25.5%.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따라가려고 되게 여러모로 애를 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미국의 자영업 비율이. 그러네요. 6.4% 가장 적네요. 네. 한국은 오지게 높은 편이지요. 네. 위에는 딱 한 6개, 7개 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네. 칠레, 멕시코, 터키, 브라질, 그리스, 그리고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반이 자영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 자영업이네. 뭐라는 걸까요? 마약을 만들까? 브레이크 좀 할까? 네. 네. 네, 어떤 큰 산업 같은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산업과 비교하면은 이 코리아의 자영업 비율 4명 중 1명은 정말 높은 거죠. 네. 그래, 맞아요. 우리 미드나 영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들 볼 때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나라의 거리에는 1층에 가게가 없어. 네. 그리고 어떤 놈들은 그냥 건물인데 1층에 살아. 네. 저럴 리가. 주택가가 맞아요. 진짜로 주택가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1층은 다 가게인데. 네. 주상복합인데. 그리고 또 한국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자영업의 사이클 있잖아요. 이게 거의 3년 정도라고 하니까 길지 않은 거죠. 잘 되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돼도 권리금방 빠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뢰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고 그러면 이게 행복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을 믿는가에 네. 대한 신뢰도인 거예요. 네, 뭐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또 다른 자료 창고입니다. ourworldindata.org라는 곳에서 지금 가져온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고 있어요. 네. 엄청 보기 좋게 잘 정리해 놨네요. 예. 여기서 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타인을 가장 못 믿는 나라는 필리핀이에요. 3%가 안 되게 나옵니다. 가장 잘 믿는 나라는 어딘가요? 스웨덴이 68%라고 나오고 노르웨이가 73%라고 나오는데 가장 예측하기 힘든 곳은 중국이죠. 네.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62.69%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믿네요.
한국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중국 제조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도 서로 하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이게 그 행복지수 순위로 볼 것 같으면 중국 같은 예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신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되게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요. 이 조사 이름이 아예 이거네요. 그냥 트러스트. 타인을 더 믿느냐, 경찰을 더 믿느냐. 에 대해서 EU 전체를 놓고 한 조사에 보면 차이들이 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덴마크는 타인을 더 믿고 핀란드는 경찰을 더 믿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타인을 신뢰하는 나라가 경찰도 신뢰해요. 따라서 하나의 직선에 쭉 모여 있는 거죠, 국가들이. 그러니까 타인을 못 믿으면 경찰도 못 믿어요. 체코나 프랑스가 그래요. 포르투갈이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말고 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 도 있는데 퍼블릭한 신뢰도 있는데 네. 미국의 결과만 따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네. 결과가 꾸준히 하향 곡선인데 이 하향 곡선도 되게 티나게 하향 곡선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는 70%였다가 베트남전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70년대는 거의 급락을 하네요. 그러다가 정말로 레이건이 위대한 미국이라고 말하자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 부시가 들어왔을 때 잠깐 올라가요. 그거 빼고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현재는 정부를 믿느냐라는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60년 전에 비해서 40% 이상 빠져서 19%입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행복을 설명할 수는 없겠네요. 인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인도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군요. 신기하네요. 계속 표 몰아주면서. 일본은 그 사람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랄까 계급력전 같은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진위기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빈부차가 크면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근데 상당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하지 않아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 상관성들을 향한 여행을 저희가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보니까 아무튼 서유럽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 타인에 대한 신뢰하고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예. 소득 불평등과 무관하게 타인을 가장 많이 신뢰하는 건 이란과 중국과 인도네시아.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소득 높은, 그러니까 진위계수 높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렇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팬 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그러면 투명성 지수를 보면 어떨까요? 투명성. 네. 반부패 지수라고 하면 되겠죠? 네. 투명성 지수라는 게 있죠? 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선거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가끔 등장하던 거죠? 네. 예. 근데 진지한 곳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NGO고요. 여기서 발표하는 부패 지수를 여기저기서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7년 지수를 보면 한국은 51위로 조금 올라갔어요. 예. 여기 보면은 거의 핀란드 이런 데가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클수록 부패에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기로는 핀란드에서는 뭐 공무원의 부패가 1년에 한 2건 뭐 이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 어떤 고위 공무원이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지방의 누군가가 뭐 숙소를 결제를 해줬다 그랬나?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네. 이거가 보고된 부패라고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이 상위 랭커의 기업 그 나라들도 네. 2012년을 시작으로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도 더 증가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 왜 부패가 증가하는 거죠? 늙어서 그런가? 예. 이게 이제 이런 부패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못하고 있는 나라. 네. 들이라고 보는데. 네, 부패에 민감한 지수거든요. 부패에 민감한 지수. 네. 북한이 17로 나옵니다. 아이고. 네, 180개 매우 낮은 거죠. 국가에서 171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아주 하위이군요. 네. 한국이 54.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180개 국가에서 51위니까요. 네. 지도로 보면은 약간 노랗게 표시된 곳이 그나마 민감한 곳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림이 행복지수 순위와 많이 닮았습니다. 남미를 보세요, 근데. 남미를 보면요. 남미가 빨갛잖아요. 뻘겋습니다. 37, 행복지수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좋지 않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18. 남미가 항상 계속 걸리거든요. 이런 표를 하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지표랑 맞아요. 근데 남미는 지표가 안 좋은데 행복도는 항상 상위란 말이에요. 행복도가 높은 코스타리카 59. 높은 편. 행복도가 높은 칠레 67. 높은 편. 나머지 국가들은 좋지 않고요. 아르헨티나도 행복도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았는데 부패에 대한 민감도는 낮게 나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과의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던 어떤 것들 중에서도 네. 닮은 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닮은 건 닮아 있어요. 네, 행복지수 순위하고요. 예, 다음번은 녹지 면적을 한번 볼까요? 저는 사실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면 산에 가거든요. 자연을 보러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부류의 인간 취급을 하시면서. 네, 저는 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으면은 산 입구에 갑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구경하려고 혼자 담배 피면서. 예. 가장 많은 녹지를 가진 곳이 여긴 나라로 안 나와 있고 도시로 나와 있는데요. 모스크바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싱가포르고, 그 다음 시드니, 비엔나,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네요. 셴젠. 제조업의 전초기지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녹지 면적이 낮은 나라가 두바이, 이스탄불. 원래 없으니까요. 뭄바이. 그 다음에 타이페이. 따라서, 여기서 타이페이라는 거는, 타이페이의 타이페이인데. 네. 예. 왜냐면은 전국토는 녹지투성이니까 그 나라가 따라서 그냥 지리학이고 네. 행복하고는 큰 관련 없어 보이네요. 그러네요. 좀 자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간선로를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나무가 많긴 하다. 근데 나무가 좀 부족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한테? 근데 행복도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그 다음 게 더 관심이 생깁니다. 수면 시간이요? 수면 시간입니다. 네. 스태티스타라는 곳의 2016년 리포트입니다.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자는가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8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네. 예, 에디터도 지금 보고 있네요. 네. 네덜란드가 플러스 5분으로 가장 길어요. 숙면을 취하는 모양이네요. 그 뒤가 뉴질랜드 플러스 4분. 근데 8시간을 잘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죠. 그쵸. 어른들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뒤에서 꼴찌들을 보실까요? 맨 뒤에는 싱가포르이 마이너스 36분. 7시간 20분 정도를 자네요. 8시간 5분을 자는 거하고 7시간 20분을 잔 거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네. 일본이 마이너스 30분이 일본과 싱가포르, 브라질 이 세 나라가 압도적으로 덜 자거든요. 그 밑에 이제 독일하고 홍콩까지 치면.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북극영원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행복 지수하고 안 닮았어요. 네, 별로 상관이 없네요. 그냥 잠은 잠이에요. 아이스크림 소비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소비가 높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런가? 가설들을 보죠. 아니, 근데 또 비만이 모든 국가에서 다 사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게 근데 표본이 너무 작네요. 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근데 덴마크. 뭐야 여긴 어딘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 했더니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는 억울하겠네요. 역시 추운 미국이라. 아니 먹어요. 여긴 안 먹는데 미국이랑 같이 통계에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북유럽도 많이 먹습니다. 네,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지표가 저기 지금 너무 없네요. 네. 저기 지금 분홍색인 건 노르웨이의 일부군요. 네. 아이스크림이 네. 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싸요. 되게 비싸요. 요즘 우리 아프리카보다 쌀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표본이 좀 부족하네요. 아이스크림 컨슈머의 비율을 확인하는 데에는 표본이 좀 부족하네요. 가운데 되게 신기하게 이스라엘 하나 껴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저기서 너무 부자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안 파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신사분이 민 때처럼 껴있어요. 맞아요. 네, 설탕 소비 한번 볼까요? 설탕을 많이 먹는 동네는 그 다음 가설은 설탕을 많이 먹는다입니다. 네. 행복할까? 네. 보십시다. US의 설탕 소비가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설탕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 뒤로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정도가 있어요. 네. 여기는 지방의 소비도 드러나네요. 지방의 소비와 그 설탕의 소비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네. 지방 소비 최고 국가는 지금 벨기에라고 저희들은 지금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자튀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벨기에 뒤에 감자튀김. 그래요? 벨기에 뒤에 독일, 네. 독일 뒤에 네덜란드. 우리는 아까 행복지수 순위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설에 맞춰서 나라들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맞지는 않네요, 이것도. 지방 소비가 연관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탕 소비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설탕을 더 많이 소비한다고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커피 소비요. 커피 소비. 커피 소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커피 소비가 높으면은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많이 먹을수록. 불행한 거 아닌가요? 왜요? 커피는 나의 불행을 숨기기 위해서 먹는 음료잖아요. 그래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일 열심히 하려고 담배 피우고 놀려고 마리화나 하는 거 아니냐. 네. 예. 네,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이제 밥은 먹었고 날은 덥고. 자, 커피 소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인당 몇 킬로그램의 커피를 소비하느냐인데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완제품으로 나온 콩을 기준으로 한 무게일 것 같아요. 원두의 소비량이겠죠. 핀란드가 압도적이네요. 북유럽이 정말 커피를 이거는 거의 그냥 흔히 백인들이 이야기하는 1세계가 많이 먹어요. 네. 근데 호주는 또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미도 제법 많이 먹네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신다 하는데 일본이 커피 소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행복하잖아요. 캐나다가 훨씬 많이 마시고요. 캐나다보다 행복하고. 아이슬란드가 훨씬 많이 마시고요. 아이슬란드 행복하고. 그런데 브라질은 여기 맞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커피 소비는 상당하네요. 네. 브라질은 커피가 나는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산지라서? 네. 그러면 어떻게 치면 여지껏 봤던 지표 중에 행복지수랑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것은 커피 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커피 지수는 행복한 국가 아니면 커피 생산하는 국가 정도가 지금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생산을 하는데도 거의 마시질 않네요. 네. 여기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네. 그 외에는 저는 투명성 지수 정도가 행복과 상당히 행복 지수와 상당히 닮아 있다. 라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커피 소비율까지 생각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지금 저희가 본 수치들이 자살률, 자영업비율, 신뢰도, 투명성 지수, 녹지 면적, 수면 시간 이런 걸 봤는데 가장 수치가 비슷한 건 커피 소비율이네요. 네, 그나마 가장 비슷한. 남미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여기서는 설명이 되죠. 네. 따라서 이것은 토끼의 사망률과 이혼율과도 같은지도 바로 모르겠다.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진짜. 그죠? 네, 토끼. 네.
이래서 HDI 정도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앞으로도 오랜 세월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야바이가 누군가 금방 해결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쵸. 이걸 딱 보고서는 자 이제 전 국민들한테 커피를 마시게 해. 그럼 행복해질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식의 일처리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예. 배우면 끝이 없으니까요. 맞지. 이 말은 이제 그 말을 한번 맞아 죽을까봐 못하는 거죠. 결국 행복에 대한 비밀은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전 아직도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8번째 드래곤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토요일 이 시간에 행복의 분석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궁금증 중에 분명히 북극여우님이 풀어주실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인간 개발 지수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국가들이 은근히 포지션이 되어 있는 곳은 중남미. 예, 중남미와 캐리비안. 네.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결론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행복도 순위가 있잖아요. 행복도 순위와 비슷한 다른 통계 찾기. 그러니까요. 아예 게임으로. 추천해주세요. 찾아보게. 세 사람 이케아 분포도.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세 사람 그대로 불러갑니다. 술 소비 지수. 삼색 고양이의 출산율.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